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도 참 이 수급에 따라서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로 섹터별로 정말 희비가 교차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이 두 분과 함께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 30개를 먼저 추려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스트 30는 어떤 종목들이 등장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기관 매수 1위는 대한항공, 외인 1위는 한국전력이 차지를 했고요. 좀 비슷한 섹터의 종목들이 이 수급 강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티웨이항공과 LG유플러스, SK텔레콤도 등장했고 이오플로우는 어제에 이어서 상한가를 또 한 번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편 오늘 하락률 상위에는 알테오젠, 그리고 방산주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바로 의견 들어볼게요.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HD 현대인프라코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재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에서 바텀 피싱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우하향하고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특정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기관의 수급을 받아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최근에 건설기계 부분이 이제 재건 쪽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게 된 계기인데 일단은 수급이 들어오고 또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 또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쪽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전쟁을 좀 끝낼 것이라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좀 노이즈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재건 사업으로의 좀 기대감이 쏠렸을 때는 수급이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요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할 때도 건설기계가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플러스 알파 요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력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 살펴봤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 현재 수급에서도 연일 양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오늘 알테오젠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유자께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좀 크고 사실 해당되는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좀 반복되고 있고 이 진정세가 좀 아직까지 좀 나타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네. 최근 두 건의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위상증자에 관련된 이슈. 5천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위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다는 풍문이 좀 있었고 해당된 내용들은 회사가 RCPS 상한 우선 전환주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리스크 요인들은 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단기적인 주가 가치 희석 요인들이 사라졌던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19일 날 골드만삭스가 이 할로자임의 이 엠다제 특허 침해 관련된 이슈 해당되는 어떤 문제를 좀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일회성으로는 사실 처음에는 어떤 증권사 어떤 지라시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후에 회사 측에서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좀 발표를 좀 했었고 해당된 내용과 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머크가 할로자임에 관련된 이 특허 무효소송을 좀 제기되면서 이 부분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크게 부각되면서 재차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좀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보면 이 머크가 할로자임의 엠다지 특허에 관련된 어떤 무효소송 관련 관점에서는 이 SC 제휴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것을 좀 인정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상용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1분기에 FDA 신청하고요. 3분기에 시판 허가에 관련된 유무가 좀 결정될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빠르면은 내년도 연말 안에는 해당되는 어떤 SC 제형제의 어떤 시판 허가가 좀 본격화될 수 있는 어떤 타임라인을 좀 설정을 좀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할로제임의 어떤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향후에 고춧가루를 좀 불릴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특허에 관련된 무효소송을 좀 제기를 했었고 과거 사례가 좀 있었어요. 암젠과 이 프랑스 글로벌 제약사 이제 사노피 간의 어떤 이 분쟁이 좀 있었는데 해당에서도 암젠이 사노피와 관련돼서 특허 무효소송 그러니까 네. 사노피가 이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가처분이 좀 인용되면서 상업화가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산업비가 좀 승소를 좀 했지만 상업화가 좀 지연되면서 발생됐던 막대한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아쉬웠던 그런 이력들이 지금 이 알테오젠을 좀 바라보는 뷰와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 머크가 이 키트로다 SC 제형제에 관련된 특허 무효소송 관련된 가처분이 향후에 된다면 해당되는 상업화 내지는 상용화가 좀 더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의 지금 현재 우려감으로 좀 일부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우려감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간의 추이를 네. 봤을 때는 외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크게 좀 나타내지고 있고 지금 지난번에 이 키트로다 SC에 관련된 임상 3상 1차 지표 그리고 2차 지표 역시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과를 좀 냈기 때문에 2025년도 1분기에 빠르면 좀 시판 허가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도 좀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에 시판 허가에 관련 최종 승인과 함께 유입될 수 있는 마일스톤의 규모 향후에 SC 제형제의 어떤 출시로 인해서 유입될 수 있는 로열티 기대 수익들을 좀 주목해보면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최근에 과도한 노이즈로 인한 하락폭이 아직은 좀 크지만 사실 반대로 좀 생각해보면 모멘텀의 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님과 알테오젠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사실 주가가 거의 롤러코스터, 네. 아래로 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려가 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의 우려는 과도하다. 그리고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하본 부장님, HD 현대 인프라 코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바텀 피싱이라고 했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네. 11월 6일부터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거래일 정도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텀 피싱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텀 피싱 전략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변 대표님, 알테오젠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복귀를 해보면 노이즈는 한순간이었다.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되는 낙폭과대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불확실성보다는 오히려 장기적 관점의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알테오젠 보유자분들이 나중에는 그때 정말 힘들었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하본 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저는 화성 밸브를 좀 들고 왔습니다. 시장 자체가 조금 네.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강력한 뭔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종목군들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네. 일단 뭐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첫 시추지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다음 12월에 또 이제 파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7일이죠. 전략개발 회의니까 이제 내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움직임이 나올 거고 선제적으로 주가는 좀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는 한 10% 이상, 뭐 20-30% 정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탐사 시추에는 또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네. 만약에 어떠한 좀 성공의 빌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적으로 진짜 기사는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노이즈나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크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LPG 관련된 밸브 쪽에서는 또 점유율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본업적인 부분에서도 좀 탄탄한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또 어쨌든 업계 1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특정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좀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신제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밸브 쪽에서의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본업에 대한 성장까지 같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비슷한 예로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턴을 빠르게 해주고 있고 배당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네. 또 같은 관련된 산업군들에서도 좀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과 두 번째 종목으로 화성 밸브 만나봤습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계획 최종 승인 내일 확정이 될 예정인데 이 이벤트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변영인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체크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수급적인 어떤 지표들이 굉장히 좀 견조하고 특히 11월 현재까지 외인과 기관의 양수급이 모두 좀 원활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한 7거래일, 8거래 연속 순매수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가 이 트럼프 정책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일부 좀 쇠퇴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선주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어떤 이 수급들이 수남의 안에서 오히려 좀 견조한 흐름들 좀 보이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고요. 바로 어제 52조 신고가 경신 이후에 오늘 소폭의 조정을 좀 받았지만 조정폭이 좀 크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아직까지도 좀 단기 추세는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이 좀 가시화됐던 부분들, 그래서 한국과 조선 부분에 관련된 협력들이 구체화될 수 있고 여기서는 뭐 최근에 뭐 MRO에 관련된 어떤 수급 기대 요인들을 좀 갖고 있던 일부 조선주와 방산주를 좀 겸비한 그런 종목들의 상승 탄력도가 좀 더 좋았는데 최근에 이 에너지부 장관을 셰일가스 CEO를 좀 선임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안에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의 개발들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해당돼서는 향후에 LNG 선박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이 지난 3분기 현재까지 확보된 전체 선박 수주량이 한 24척이었습니다. 이 중에 21척이 LNG 선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된 수주 가시성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이 수출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부분들, 그래서 가스를 외국에 팔 수 있는 요건들을 구비하게 된다면 LNG 선박에 관련된 수요들 이 부분은 삼성중공업의 좀 점진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3분기 현재 이 수주 목표량 62%를 좀 달성을 했는데 4분기에 초과 달성이 좀 예상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한 112% 정도 달성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가시성은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에 관련된 어떤 실적이 안정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효과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부각됐었던 금리 인하에 관련된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영향도도 최근에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에 오히려 환율의 단기적인 어떤 상승 압력을 좀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인도 시점까지에 관련된 환율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변 대표님과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미국 시장과 정책 수혜의 기대감이 있고요. 수주 실적도 준수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역시 대응 전략 정리해봐야겠죠. 변 대표님, 삼성중공업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의 천연가스 개발은 LNG선의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 성과도 분명 좀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결국은 LNG선에서 투자 포인트를 확실히 가져가고 있는 삼성중공업입니다. 하분 부장님, 화성 밸브 오늘 투자자들이 검색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대응 전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만큼 모멘텀 플레이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이슈가 소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잠시만 기다리면 또 다시 주가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쨌든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바로 12월 달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약간 눌림이 나왔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플레이를 좀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종목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선 개인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매도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는 조금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화성 밸브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투자 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전 통신주를 들고 왔습니다. 네. SK텔레콤 들고 왔는데 사실상 뭐 KT, LG U+, SK텔레콤 모두 다 최근에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최근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변수 포인트들이 많다 보니까 좀 변동수가 많은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상당히 좀 더디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배당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주가의 추이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주가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정 안 되면 이제 배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게 또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통신주마다 사실 외국인에 대한 점유율 자체는 좀 다릅니다. KT나 뭐 텔레콤이 상대적으로 높고 뭐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30% 중반이다 보니까 뭐 사실상 외국인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유플러스이긴 하지만 또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 그쪽은 또 워낙 또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은 더디게 움직이는 것 같은 좀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변동성이 적어서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는 안정적인 이익 전망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는 뭐 실적이 멈춰나게 큰 폭으로 늘어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또 26년도부터는 유의미한 이익에 대한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금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당으로 끌고 가시면은 이 횟수 자체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DPS 추정치 같은 경우는 55,000원 정도부터는 하반 경직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58,000원이니까 하방으로 나올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좀 적다라는 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분할 매수로 안정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년에도 늘어나고 25년에도 DPS는 늘어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6%대 중후반에서 7%대까지도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6에서 7%면 거의 금융주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25년도부터는 멀티플 또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본업적인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과 세 번째 종목으로 SK텔레콤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신주가 요즘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LG U+도 베스트 30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 수급이나 주가 흐름을 비교했을 때 LG U+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했던 대한항공을 좀 준비해봤는데 네. 일단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가 기관이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도 4%대 상승하는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일단 뭐 최근에 이 중국의 단기 비자 면제 조치 이 부분이 오히려 체류 일수들에 대한 확대가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이 여행주라든가 항공주의 수급을 좀 더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좀 지연되면서 합병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일부 좀 작용했던 동사가 최근에 유럽연합의 이 집행위원회로부터 이제 최종적인 승인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어떤 보도가 현재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결 조건이었던 이 주요 노선 이 슬롯 4개를 좀 양도하는 조건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이 화물 사업 부분을 좀 매각하는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이 좀 있었고 해당 대선 슬롯 4개를 티웨이 항공에 이관을 좀 했죠. 그리고 이후에는 화물 사업 부분도 역시 에어인천에 좀 양도를 좀 했는데 최근에 이 집행위원회 측에서 실사까지 좀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최종 승인에 관련된 어떤 기대치를 좀 더 높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최종적인 어떤 승인이 좀 완료가 된다면 미국의 경우에서도 법무부에 추가적인 어떤 이의 신청이 없다면 여기서 기업 결합 심사가 최종적으로 좀 확정될 수 있는 요인인데 빠르면 12월 안에 해당되는 어떤 기업 결합 심사 여부가 최종적으로 좀 승인되는 부분들 그렇다면 내년 1분기에 아시아나항공에 관련된 최종 합병 관련된 일정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른 이 글로벌 메가 캐리어 출범이 좀 가속화되는데 뭐 거의 뭐 항공기 보유 대수를 좀 감안했을 때 한 10위권으로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점진적인 어떤 주가 가치의 어떤 반영 효과들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뭐 유럽의 어떤 승인 여부, 그다음에 미국에 관련된 승인 여부, 그 이후에 아시아나항공의 최종적인 어떤
합병 절차가 좀 진행되는 과정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들은 좀 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 성과보다도 지금 뭐 월봉 주가 기준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호실적 기조가 안정적인 어떤 이익 확장 그리고 중국 노선에 관련된 회복률이 내년도 1분기와 2분기에 이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지금 현재도 저는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님과 세 번째 종목으로 대한항공 만나봤습니다. 우선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이 유럽 경쟁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최종 승인이 빠르면 12월 안에 그러면 이번 주 안이 됩니다. 과연 결판이 언제 나올지 저희가 이 점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 대응 전략도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하본 부장님의 SK텔레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배당 매력도를 보고 접근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두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배당 수익률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나왔을 때는 좀 매도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당 수익률보다 안 나왔을 때는 철저하게 배당을 받아서 배당락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확실히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좀 끌고 가보시더라도 뭐 웬만한 시장에서의 아웃퍼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에 대한 이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접근이 좀 차분하게 가능하다라고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변 대표님의 대한항공 한마디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10위권 메가 캐리어의 출범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출범 기대 요인들보다 향후의 기업 가치가 반영되는 효과들 그래서 지금 월봉 주가 기준에서도 현재 그렇게 크게 상승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에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시너지를 고려했을 때 독점적인 어떤 수익 지표 내지는 상향된 어떤 슬롯의 어떤 경쟁력들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월봉 차트로 보니까 정말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수준인데요. 글로벌 메가 캐리어 출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